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2021년 10월에 억셉된 Running Eye in Hand Camera Calibration from a Single Image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명의 공동 저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분은 임페리컬 컬리지 런던에서 현재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시고, 이분이 제출하셨던 논문을 살펴보면 이 심투리얼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분도 같은 대학에서 현재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신데요. 이분은 로봇 러닝 분야와 관련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논문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먼저 아이 인 핸드 상황에서는 이 카메라가 이 외부에 있는 아이 투 핸드 혹은 핸드 투 아이 상황과 달리 이 로봇의 엔드 이펙터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상황을 아이 인 핸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인 핸드 캘리브레이션은 이 카메라 기준으로 엔드 이펙터의 포즈를 구하는, 즉 이 카메라와 엔드 이펙터의 좌표 변환을 구하는 과정을 이 아이 인 핸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인 핸드 상황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물체를 가까이서도 볼 수 있고 또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 이 아이 인 핸드 캘리브레이션을 한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이 아이 인 핸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이렇게 카메라로 보이는 엔드 이펙터의 부분을 이용해서 아이 인 핸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으로는 총 3가지 방식으로 한 장의 이미지만을 이용해 총 3가지 방식으로 딥러닝을 이용해서 한 장의 이미지로 온라인 핸드 아이 캘리브레이션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3가지 방식 중에 2가지 방식은 기하 정보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게 이 아이 인 핸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상황에서는 맞지 않아서 왜 맞지 않는지 이유를 분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일단 기존 클래시컬한 방식으로 이 아이 인 핸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한 거는 이 AX는 XB라는 이퀘이션을 어떤 전략으로 푸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있고 로봇의 엔드 이펙터에 카메라가 마운트되어 있고 앞에 체커보드가 있는 경우, 먼저 베이스 기준으로 엔드 이펙터의 포즈, 이 트랜스폼을 알 수 있고, 이 체커보드를 통해서 이 카메라 기준으로의 이 체커보드의 트랜스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하려는 거는 이 카메라 기준의 엔드 이펙터의 트랜스폼 X이고, 로봇의 포즈를 바꾸면 똑같이 이 AJ, BJ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 B 트랜스폼은 이 식으로 나타내지고, 결국 이 AX는 XB 이퀘이션을 푸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이 AX는 XB를 어떻게 다른 전략으로 풀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소개해드렸던 아이2핸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인데, 이 아이2핸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카메라가 외부에 있는 상황으로 카메라 기준으로의 로봇 베이스의 트랜스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개해드린 드림 논문에서는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 카메라 투 베이스의 포즈를 구하는 이런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여기서는 3가지 방식을 이용해 이 핸드 인 아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해당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블럼 세팅입니다. 일단 저희의 목표는 카메라 기준으로 엔드 이펙터의 포즈, 즉 그 익스트린직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여기서는 다른 기구 없이 딥러닝을 이용해 한 장의 이미지만으로 이 익스트린직 매트릭스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 모델들을 학습시키기 위해 합성 데이터만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카메라 인트린식 매트릭스와 로봇 엔드 이펙터의 CAD 모델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은 다이렉트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이 방식은 간단하게 이 뉴럴 네트워크로 RGB 인풋이 들어오면 이 RGB 이미지를 바탕으로 바로 카메라 투 엔드 이펙터 트랜스포메이션을 리그레션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스파스 코레스폰던스 모델인데, 이 모델은 딥러닝 이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온 인풋 이미지로부터 2D 키포인트를 추정을 하고, 저희가 오브젝트 기준으로 설정된 3D 키포인트와 알고 있는 카메라 인트린식을 통해서 PNP 알고리즘과 란삭으로 카메라 투 엔드 이펙터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해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덴스 코레스폰던스 모델은 총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이 뉴럴 네트워크로 뎁스맵을 추정을 하고, 또 세그멘테이션, 이 엔드 이펙터의 세그멘테이션을 추정을 해서 이렇게 세그멘티드 뎁스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방식으로 구한 첫 번째 방식인 다이렉트 리그레션으로 구한 카메라 투 엔드 이펙터 포즈를 이 ICP를 거쳐서 리파인하는 방식으로 카메라 투 엔드 이펙터 트랜스포메이션이 구해집니다. 추정된 세그멘티드 뎁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카메라 인트린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주고, 첫 번째 방식인 다이렉트 리그레션을 통해 나온 그 결과를 이 ICP로 리파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싱글 에스티메이트, 즉 한 장의 이미지로 했다면, 이번에는 멀티플 이미지를 이용해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모아주었는데, 여기서는 멀티플 이미지를 사용해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모으고 거기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나머지 샘플들을 평균 내는 방식으로 이 최종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얻어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셋 생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페리아 시뮬레이터라는 것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RGB, 뎁스, 그리고 엔드 이펙터의 세그멘테이션 이미지를 얻어주었고, 그라운드 트루스 익스트린직 매트릭스와 두 번째 스파스 코레스폰던스 모델을 위한 2D 키포인트의 위치도 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RGB 이미지를 획득할 때는 이 뒤에 배경도 바꾸고 엔드 이펙터의 색깔도 바꾸고 조명 이런 것도 바꾸는 도메인 랜더마이즈 방식으로 RGB 이미지를 획득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100개의 다른 그라운드 트루스 익스트린직 매트릭스, 즉 카메라 위치를 100번 바꿔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 하나의 카메라 위치당 이미지, 베이스 투 엔드 이펙터 트랜스폼, 그리고 카메라 투 오브젝트 트랜스폼을 이 한 카메라의 위치당 총 15개씩 데이터를 모아주었고, 이 카메라 투 오브젝트 트랜스폼을 구하기 위해서는 에이프릴 태그를 이용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이렇게 한 카메라 위치당 15개씩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기존의 클래식한 방식으로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을 구하고, 여기서 제시한 세 가지 딥러닝 방식으로도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멀티플 프레임을 이용한 퓨전 방식으로도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을 구해서, 이 시뮬레이션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다이렉트 리그레이션 방식, 첫 번째 방식인 바로 이 트랜스폼을 리그레이션 하는 이 방식이 성능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리얼월드에서의 실험입니다. 리얼월드의 실험에서는 총 2가지 다른 카메라 위치에서 진행을 해주었다고 하고, 한 카메라 위치당 트레인 데이터셋,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을 모읍니다. 트레인 데이터셋은 이미지, 베이스 투 엔드 이펙터의 트랜스폼, 카메라 투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을 40장을 모으고,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은 베이스 투 엔드 이펙터 트랜스폼, 그리고 카메라 투 오브젝트 트랜스폼 60장을 모은다고 합니다.
이게 리얼월드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이 리얼월드에서 실험은 그 엔드 이펙터 투 카메라 트랜스폼이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그 정밀도를 판단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모은 이 엔드 이펙터 투 카메라 트랜스폼 결과를 이 인다이렉트 폼을 통해서 결국 그 트레인에서 구한 결과를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베이스 투 오브젝트 이 트랜스폼을 오차를 구하는 이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 모은 40장의 데이터셋 중에 일단 15장을 뽑아서 기존 클래식한 방식으로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구해주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딥러닝 방식과 그 멀티플 퓨전 방식으로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구해주고, 여기서 그러면 그 캘리브레이션 결과들을 다 가지고 있은 후에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에 그 각각의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 베이스 투 오브젝트의 트랜슬레이션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주는 방식으로 이 리얼월드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트레인에서 구한 카메라 투 엔드 이펙터 매트릭스 그 트랜스폼 매트릭스의 정밀도가 높을수록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낮아지고 이 결과도 이 다이렉트 리그레이션이 제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 분석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클래시컬 메소드 방식이 왜 결과가 좋지 않은지를 먼저 분석을 했는데, 일단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 다른 것들은 다 그라운드 트루스 설정해 두고 이 카메라 투 오브젝트의 그 포즈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트랜슬레이션에 0.5mm씩, 로테이션에 0.5도씩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클래시컬 메소드들은 만약에 노이즈가 없다고 하면 에러가 없는 정확한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내지만 이 카메라 투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에러를 추가할수록 이 캘리브레이션의 에러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클래시컬 방법은 이 에이프릴 태그로 이렇게 데이터를 모을 때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결과 성능이 좋지 않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파스 코레스폰던스가 결과가 왜 안 좋은지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파스 코레스폰던스가 2D 키포인트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D 키포인트에 1픽셀씩 노이즈를 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캘리브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과를 분석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카메라 프레임 안에 항상 나타나는 키포인트들만을 또 따로 거기서도 노이즈를 추가해서 카메라 프레임 안에 항상 나타나는 키포인트만을 가지고도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는 카메라 프레임 안에 적어도 70% 나타나는 키포인트를 가지고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실험을 한 결과이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키포인트 개수는 적지만 카메라 프레임 안에 항상 나타나는 키포인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2D 키포인트의 노이즈가 커질수록 캘리브레이션 에러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덴스 코레스폰던스 모델입니다. 이 방식이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3D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핸드인 아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상황에서는 카메라와 엔드 이펙터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 뎁스를 추정하면 그 뎁스 값들이 좀 평균이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라운드 트루스는 그 뎁스의 디스컨티니어스가 이렇게 점프되는 식으로 차이가 커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의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이 추정된 뎁스 맵은 그 값들이 에버리징 되는 결과로 결국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나타냈을 때 좀 스무딩 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댄스 코레스폰던스 모델 또한 이것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 논문은 세 가지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 싱글 이미지로 온라인 아이인핸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했고, 시뮬레이션과 리얼월드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연구로는 이렇게 아이인핸드 상황처럼 카메라와 오브젝트가 가까이 있는 경우 이 뎁스 추정을 어떻게 할지, 이 뎁스 추정 관련돼서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